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장소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별명을 많이 지어주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오늘은 남들이 나에게 지어준 별명 말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지어준 별명을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별명이 포기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포기의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 내가 이름이 이제 제 별명이 포기의 왕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기 6가지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전에는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땐 잘 몰라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예술가가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멋있어 보였어. 학생 때 이제 예술 관련 과목을 2가지 배우죠. 음악이랑 미술을 배워요. 음악은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한 거였고 미술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거였고 그것이 제가 아는 예술의 범위의 전부예요. 뭐 지금 봤을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땐 저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하면 되잖아. 예술가가 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무언가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가지고 뭔가를 하기 전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여기에 부닥치기보다는 내가 이 예술이라는 것을 하는 거에 이제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창 시절 때 이제 음악이나 미술 과목에 대해서 수행 평가를 받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수행 평가를 하면 점수가 이제 A부터 E까지 나오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음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창 시절 때 진짜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창 평가를 보는 게 있었어요. 애들 앞에서 가창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음치나 박치는 아니에요. 음악을 굉장히 못하는 편은 아닌데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편도 아니에요. 수행 평가를 보면 반에 그때 당시에 애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고 A를 맞는 애들이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A는 못 맞았고 항상 B를 맞았어요. 노래를 막 못 들어줄 정도로 못 부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잘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는 거에 이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건 빠르게 접었고 2번째는 이제 악기를 다루는 것에 재능이 있느냐를 봤어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단소랑 리코더가 기억이 나요. 이제 수행평가를 보면은 반에 4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A를 맞았거든요. 그때 저는 악기 다루는 거는 다 A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악기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네 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악기를 막 천재의 수준으로 뭐 전문가의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서 피아노 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언니가 이제 제가 피아노 치는 거를 딱 듣더니 생각한 것보다는 잘하네 라고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나지 않네, 재능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음악 쪽도 그냥 바로 포기를 해버려요. 이제 미술에 대해서는 어땠느냐. 초중고 통틀어서 A를 맞았던 게 진짜 한 2번? 한 번 있었나? 제가 뭔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세심하게 무언가를 작업하고 이런 거에 진짜 못해요. 뭐 미술 쪽도 재능이 없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쩌저쩌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제 성적에 맞춰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내가 고등학교 다 졸업해서 대학교에 온 이상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학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중에 이제 연극 연출을 꿈꾸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하다가 걔 앞에서 무슨 영화의 대사를 던졌거든요. 친구가 나한테 되게 잘한다는 거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연기에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연극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의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달랐어요. 여름방학 동안 9월 학기 초에 올릴 공연 연습을 정말 빡세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 연기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사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재능과 적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쌓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못한다는 거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연극 동아리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연기하기를 포기한 거죠. 이제 연극 동아리에 나간 다음에는 학과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원에 가고 역사 전문가가 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의 몇몇 수업들의 경우에는 그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나 시험을 내는 스타일이 저랑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핀트를 잘못 맞추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노력의 방향이 조금 어긋난다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 내가 이제 역사 쪽에도 재능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더 심화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회에 들어갔어요. 교수님도 되게 좋았고, 교수님이 학회에서 설명하시는 그 정보들이 되게 좋았어요. 문제는 이 학회가 인기가 진짜 없었어요. 수업을 하실 때 약간 졸린 스타일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 하셔요. 진짜 완전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내용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전공 수업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동기 중에도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학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안 들어오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반강제로 학회장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왕 학회장이 된 거, 신입생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학회에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학회원들이 안 들어왔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회가 인기가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다른 학회장인 제 동기들과 비교하면 외향적이고 인싸적인 성향을 갖고 학회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저는 낯선 사람한테 낯도 너무 많이 가리고 너무 내향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학회원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을 아예 바꾸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는 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성격을 바꾸려고 해도 성격이라는 건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을 바꾸려고 억지저지 리더십 있는 척, 외향적인 척 하려니까 사람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 때문에 학회원이 안 들어온다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는데, 제가 이제 너무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약도 먹어야 했었고, 심리 상담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됐었고, 휴학도 해야 됐었고, 저의 과 생활에 굉장한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에서 나는 역사 쪽으로 전공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학과 생활에 소홀해질 때쯤 역사 전공도 했지만 좀 취업을 위한 안전빵으로 복수 전공으로 그때 문화 콘텐츠 학과가 있었는데 그 학과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문화 콘텐츠 하나를 제작을 해서 발표하는 게 그 수업의 과제였어요. 저는 팟캐스트나 라디오처럼 목소리로 무언가 소리를 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 과제를 제출했더니 야, 너 목소리가 되게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연극 연출을 전공을 하셨고, 나는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얘기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니까 그 얘기가 엄청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좋아? 뜬금없이 성우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재밌게 배웠어요. 너무 신나고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뭔가를 표현하고 이런 게 재밌었는데, 문제는 제 멘탈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성우가 되는 게 되게 가능성이 희박하대요. 보통 성우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공채 시험에서 뽑는 성우의 숫자도 굉장히 적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운이 좋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그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3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득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던 와중에 수업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제가 뭐 잘 못하는 순간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더 이상 해봤자 안 되겠다. 난 이쪽에 재능이 없다라고 또 한 번씩 판단을 하게 되면서 학원에 한 몇 개월 다니다 말고 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도 못 갈 것 같고 성우가 되기도 글러먹었고 라고 한다면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취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저찌 취업에 성공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갔던 회사가 진짜 이상했어요. 직원분들은 매일매일 야근을 해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그분들이 야근 수당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떤 분은 주말에 나와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분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이시는 눈에 보일 정도로 일이 되게 많아서 이거는 진짜 사람을 좀 생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회사에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2달 동안 휴식기를 가진 후에 다시 취업을 했어요. 이제 다시 취업을 한 회사는 좀 정상적인 회사였어요. 사람들이 좀 멀쩡하고 회사 시스템도 좀 멀쩡했는데 문제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일단 사수분이 좋은 분이었음에도 제가 사수분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었어요. 상처가 되는 말을 막 하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일을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업무를 할 때는 정해진 절차와 형식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회사 업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서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돼지 농장에서 똥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너무 좋아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냄새 나서 되게 싫어했는데 그걸 보고 딱 생각이 들었죠. 야, 나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니까 동물 관련된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그만두고 동물 관련 전문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물 관련 전문 학교에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배우는 게 즐거웠고 공부가 2년 뒤에 끝나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물 관련 업무 중에 트레이닝을 하게 됐고요. 학교에서 만난 동료와 함께 사업자를 내서 동물 트레이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업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트레이닝 실력이 되게 없었어요. 트레이닝을 받는 동물한테 효과가 나오는 게 보이지가 않았고 나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방법에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반면에 제 동료는 자기의 트레이닝 방식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트레이닝 실력이 있으니까 트레이닝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보호자들을 대할 때 너무 긴장하고 낯을 굉장히 원래 많이 가리니까 낯도 많이 가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여러 명 있는 어떤 공간에 나가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발표하는 거를 꽤나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랑 난생 처음 보는 보호자랑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별개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능력을 쌓아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시기이고 돈도 벌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일을 하는 연수가 늘면 늘어갈수록 아, 내가 조금 실력이 느는구나 이런 것도 모르겠고 일도 너무 하기 싫은데 포기하기는 또 싫고 내가 너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제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정말 화병에 걸려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 학원을 다시 알아봤어요. 그때는 뭔가 도전의 의미로 했다면 이번에는 도전이고 뭐고 일단 내가 감정을 표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연기 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연기 학원에 더 열심히 다니고 너무 재밌게 배우니까 점점 트레이너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트레이너를 완전히 그냥 그만두고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2개월, 3개월 전이고 지금에 이르렀네요.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연기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도 찍고 오디션도 한두 개씩 간간히 보고 있어요. 뭐 시작한 게 뭐 2달 뭐 이런 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아무 소식도 없고 관련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상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또 포기를 했잖아요. 나는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내가 돈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불안하지가 않고 내가 왜 진작에 안 그만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포기를 했음에도 정신적으로 괜찮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저는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저의 생존과 돈이 걸린 문제여도 제가 흥미나 재미를 못 느끼면 절대로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일단 연기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고 저는 이제 창의력을 요하는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있는데 연기라고 하는 것도 주어진 배역이 있지만 그 배역을 연기하는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말투로 연기를 할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기가 창의력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연기라는 게 뭔가를 계속 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평생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연기가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그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고 보통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 열심히 해야 돼, 힘 꽉 줘서 해야 돼, 못하면은 막 좀 이렇게 나무라고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만난 연기 선생님은 무조건 연기를 배울 때는 취미로 가볍게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흥미를 쌓게 되면은 점차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배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컸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는 이 방식이 저랑 잘 맞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와서야 포기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전까지는 포기하면 인내심이 없는 거고 책임감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서 굉장히 죄책감이 심했어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게 정도가 다 다르대요, 사람마다. 그래서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한번 정하면 그걸 끝까지 해내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겠죠. 하지만 인내심이 그냥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저도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한 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음악을 듣던 게임을 하던 뭐 영상을 보던 내가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도중에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더 흥미롭고 재밌어 하는 거를 찾는 편인데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한 저의 성향이 나름 장점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전환이 좀 빠른 편이에요. 뭔가 살면서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재빨리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거기서 또 해결책을 찾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정말 최근에서야 하게 됐어요. 물론 정말 책임감 없이 진중함 없이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포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미래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저는 이제 포기가 빠르고 생각의 전환이 빠르다고 하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제가 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제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로 제 멘탈이 많이 단단해지기도 했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해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포기할 용기를 가진 거고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로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길고 긴 인생에 대해서 주구절절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